저는 DMZ의 가치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되고 뭔가 인식이 된 그런 DMZ의 가치를 또 다른 분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처음과 끝 모든 것이 안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대원들이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 DMZ 하면 되게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일종의 포트홀의 위험과 마찰력을 약화시키는 빗길 도로 위험성을 보여주는 실차 주행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평탄한 도로를 달리다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핸들을 갑자기 돌리거나 급제동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이런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타이어에 가해진 1차 충격은 하체를 타고 차체에 가해지게 되는데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에 따라 충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타이어가 파손되고 휠까지 깨지는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더욱이 도로 위 복병처럼 도사린 위험 요소는 겨울철 눈 아래나 그늘진 곳의 검정 얼음만이 아니라는 것도 실차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근교에서의 포트홀 관련 사고는 연간 5만 건 이상으로 조사됐을 뿐 아니라 파손에 의한 직접적인 교통사고 요인이 연간 3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트홀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포트홀을 지나는 순간 받게 되는 충격에 타이어가 찢어지고 파열되는 사고 외에도 겹겹이 붙인 내부층을 손상시켜서 서서히 혹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간혹 고속주행에서 갑자기 파열돼 사고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때 타이어가 입게 되는 보이지 않는 심한 내상인데요.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이 파손될 경우도 조종력을 잃고 차체가 전복될 정도로 위험하지만 잠재된 충격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특히 비원 뒤에 많이 생기는 포트홀은 이처럼 운전자들에게 대형 사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자동차가 빗길 위 패인 구멍을 진행할 때 타이어 및 휠 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운행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차량 감속과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등으로 안전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운행 전 반드시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일상 점검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외관을 살피면서 혹처럼 붉어진 곳은 없는지와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했는지를 꼭 확인하고 노후된 타이어는 점검 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빗속을 달리면 시정거리도 짧아지지만 제동 페달을 밟는 판단이나 반응 속도 또한 맑은 날보다 느려지는 문제도 있고 시험 결과보다 실제동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서행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포트홀 충격은 차체 손상보다는 타이어에 더 치명적이라서 충격받은 차 운전자일수록 타이어를 요의주시하는 관찰을 요한다는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옆면인 사이드월이 부풀어 오르거나 타이어 형상이 찌그러지는 등의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파열 소지가 큰 만큼 바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마모 한계인 1.6mm를 넘긴 타이어를 사용하면 신품 타이어에 비해 배수 능력이 떨어지고 수막 현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립 능력을 약화시키는 트레드 마모는 빗길 제동거리가 최대 5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추돌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해양 쓰레기는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 심각한 골칫거리인데요.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8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윤준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물동량의 80% 이상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바닷가에 분포한다면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우리의 생활과 떼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다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해양 쓰레기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역시 해양 쓰레기, 그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면서 해양 쓰레기의 원인은 결국 육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부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해양수산부 혼자, 해양과학기술이나 해양과학과 혼자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소장이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맡은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오염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심원준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연간 91,195톤씩 발생하고 그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77,880톤이라고 밝혔는데요. 심 책임연구원은 특히 잘게 쪼개져서 사후적인 회수가 어려운 스티로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문제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되어 해양 오염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면서 그만큼 예방적 차원이 중요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용역사업은 현업 부서의 정책 결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성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해양 쓰레기에 관한 원천 연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책임연구원은 이어 반가운 소식은 지난달 16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존의 5년 단위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외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발제를 마친 심원준 책임연구원을 만나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이 주로 여름철에 이제 바닷가를 찾으면 지자체에서 매일 아침 참 일찌감치 잘 치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양 쓰레기가 많은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어느 해안, 우리나라 어느 바다에 물을 뜨면, 모래를 뜨면 그 안에 반드시 몇 조각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모든 환경에 퍼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나라는 워낙 양식업에서 또는 어업에서 쓰는 부표가 스티로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스티로폼 오염이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래도 재활용도 잘하고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왜 이렇게 오염이 좀 심한 편이냐? 그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안 했다면 아마 상상도 못할 수준의 이제 오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이해해야지 우리나라 쓰레기 오염이 왜 이런 정도 수준인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제사회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서 발제했는데요. 김경신 부연구위원은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응은 국가 수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위 수준, 나아가 G20, UN 등 국제적 수준의 대응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은 예방의 90%를, 사후 수거의 10%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개정한 해양쓰레기법을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규범적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 해양환경관리법 분법과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급한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해왔지만 지자체에도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김민욱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나섰는데요. 김민욱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태풍 다나스 이후 육상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만 최소 100톤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소각되고 재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쓰레기의 절반 이상인 55.6%가 플라스틱인데 이를 여러 방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김 선임연구원에게 직접 들어봤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는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화 시키는 기술이라든지 의류나 그런 커튼이나 그런 EV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소재와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종류가 방향성을 일단은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재활용 기술만 그냥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책과 맞춰서 저희가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신현웅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지명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선진 사례와 비교해 법령 정비가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김성길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장은 우리나라 법령을 전부 훑어봐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통상적으로 오염물질의 정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명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해양쓰레기 연구소장도 우리나라도 선진 사례에 못지않게 해양쓰레기 문제에 큰 돈을 쓰고 있는데 유실어구 신고제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그 예산을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조금씩 의견이 달랐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편리함에 무심코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해양 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가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교통뉴스 8월 둘째 주 퀴즈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렸습니다.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양 쓰레기는 교통과 환경 분야의 심각한 골칫거리인데요.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크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구리시 김원영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